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력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운동은 가슴, 등, 하체 운동과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의 4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깨 근육은 상당히 예민하고 연약해서 운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턱걸이는 척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깨 운동입니다. 맨손 운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철봉을 이용한 턱걸이는 어떤 운동을 하든 어깨와 등 근육, 팔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동작입니다. 그 중요성과 효율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맨몸 운동이며 팔 근육과 등 근육뿐만 아니라 상체 근육과 전체를 골고루 단련시켜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스쿼트가 하체 전반을 단련한다면 이 턱걸이는 상체 전반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하체 운동의 시작과 끝이 스쿼트라고 하면 상체 운동은 팔굽혀 펴기 외에는 턱걸이라고 봐야 됩니다. 턱걸이를 통해서 어깨 근육과 팔 근육, 등 근육, 전완근이 발달됩니다. 기본적으로 매달리는 힘이 없다면 팔 근육이나 등 근육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철봉을 강하게 쥐는 전완근의 힘, 악력과 매달려서 오래 버티기 위한 어깨 골격, 견갑골의 힘이 받쳐줘야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흉근과 승모근에도 많은 자극을 줍니다. 결국 이 턱걸이는 상체 전반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광배근을 단련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광배근 발달에 최적인 운동인 만큼 어깨와 등이 넓어지고 상체가 커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초보자는 철봉을 잡고 일단 오래 최대한 매달릴 수 있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철봉을 잡는 힘과 매달려 있는 힘이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힘을 키운 후에 낮은 철봉을 이용해서 힘을 주어서 최대한 천천히 내려오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어깨 근력이 강화가 됩니다. 이 턱걸이의 정석은 철봉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잡고 가슴을 하늘을 향하게 하고 날개뼈를 활짝 연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어서 매달립니다. 천천히 당기면서 올라가고 시선은 하늘을 향합니다. 가슴이 철봉과 주먹 하나 정도 공간이 될 때까지 올라가서 1초에서 2초 정도 멈춘 후 천천히 내려오고 이것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다음은 평행봉 운동입니다. 평행봉이 없으면 높이가 같은 테이블을 2개를 놓고 하거나 의자 2개를 사용해서 해도 됩니다. 아니면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의 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평행봉에서 내려가고 밀어 올리는 운동을 딥스라고 합니다. 평행봉을 잡을 때 팔이 뒤쪽에 위치하게 잡고 삼두에 집중을 하면은 이 삼두 운동이 많이 되고, 팔을 앞쪽으로 위치하게 해서 평행봉을 잡은 후에 상체를 앞으로 많이 숙이면은 숙일수록 가슴 하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삼두 운동을 할 때는 손이 뒤쪽으로 가게 하고, 가슴 운동을 할 때는 손이 앞쪽으로 가게 해서 상체를 최대한 앞으로 숙이는 것이 그 포인트입니다. 딥스 운동은 어깨에 무리를 많이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전에 어깨와 팔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에 무리가 간다면 팔을 굽힐 때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무리가 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잡는 위치, 팔의 간격, 어떤 부위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어깨, 등, 삼두, 가슴 하부 등의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의 간격이라든가 어떤 부위를 잡는가에 따라서 집중되는 근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팔 근력 운동입니다. 대부분 덤벨을 이용하여 운동을 많이 하지만은 무거운 덤벨을 이용해서 하면은 척추 관절이나 어깨, 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가벼운 무게로 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은 40대 이후에는 덤벨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덤벨을 이용하지 않아도 팔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은 많이 있습니다. 턱걸이라든가 평행봉이라든가 가슴이나 등, 어깨 운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팔의 근력이 부족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강화하고 싶다면 바벨이나 덤벨의 무게를 약하게 해서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복부 근력 운동입니다. 복부에 위치한 근육으로, 복부에는 중요하고 아주 약한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과 위라든가 폐, 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들을 보호할 만한
뼈가 없기 때문에 복근이 발달해야 합니다. 근육이 없어도 체지방이 쌓여서 남녀 누구나 쉽게 두꺼워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체지방의 축적이 남자보다 더 쉽습니다. 특히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랫배가 더욱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비만인지 근육질인지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이 복근입니다. 복근은 단순히 말랐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단순히 체지방이 없어서 피부 밑에 있는 약간의 복근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복근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볼륨이 발달된 균형 잡힌 식스팩을 갖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복근은 매우 얇고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근육입니다. 다른 큰 근육들과는 달리 근육 성장을 하기에도 매우 느리고 어려운 그런 부위에 속합니다. 복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복근, 하복근, 내복사근입니다. 복근은 허리 근육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복근 운동을 격렬하게 한 후에는 허리 스트레칭을 해서 척추 관절을 다시 복원해 줘야 합니다. 복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다른 근육과 함께 복근 운동을 한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해서 복부 근육 주위의 체지방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한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근 운동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매일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복근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크런치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들은 그 횟수가 많을수록 복근이 많이 발달할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이 복근에 주는 영향은 적습니다. 반대로 요통을 발생시킬 확률도 높습니다.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등, 허리 부분 근력이 약할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복근 운동은 반복이나 횟수보다는 천천히 힘을 집중해서 근육에 한 번에 많은 부하를 주는 운동법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런치를 해도 배의 힘을 최대한 집중시켜서 근육의 부하를 늘려야 효과적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복근 만들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것은 근육 발달에 필요한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남성보다 여성들이 낮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근육 만들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근육이 커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근육이 커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슴이 단단해지고 작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복부에 자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복부가 불룩 튀어나오는 것은 신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 나는 왜 이렇게 똥배만 자꾸 나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레글레이즈, 러시안 트위스트 같은 복근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점진적으로 자신의 몸과 근력의 능력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근은 우리 몸에서 비교적 작은 근육에 속합니다. 회복 속도도 역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매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깨 운동, 팔 운동, 복근 운동은 근력 운동 실기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가지 수는 수천, 수만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력 운동은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입니다.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를 활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무산소 대사가 발생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근력 운동이나 전력 질주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운동에서는 무산소 대사와 유산소 대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운동 과정에 두 대사 중 어떤 대사가 더 많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두 운동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산소 대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 무산소 운동인 거고 유산소 대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강도의 운동이라도 어떤 대사가 많이 일어날지는 개인의 특성이나 훈련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지방을 더욱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법이 근력운동 후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렇게 공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순서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사용되고 그 다음 지방, 단백질 순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운동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쓰면은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지방이 사용되는 시간이 빨라져서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다 쓰고 지방을 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사용될 때 지방도 적은 양이지만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분해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도 분해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 소비량이 2%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근력 운동 후 근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근력 운동을 할 경우는 체지방 감량에도 좋지만은 혈액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 속 유해 물질을 감소하고 당뇨병, 동맥경화증 같은 성인병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운동을 할 때 집중도와 효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초보자일수록 운동이 익숙지 않아서 순서가 어찌 되었든 뒤에 하는 운동이 강도가 낮아지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즉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지만은 그것이 지방만 소비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근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두 가지 운동법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효과적인 운동 방법만 찾는 것보다는 내 기준에 필요한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합니다.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한다면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순서로 자신이 집중하고자 하는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유산소와 근력 운동은 항상 함께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좋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법은 짧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원칙과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부상도 막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